안녕하십니까, 권다영입니다. 7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역대급이었다라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8월의 시작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투자자문의 박현상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덥네요. 증시 열기만큼 뜨겁습니다. 증시 열기가 좋은 쪽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화가 나신 분들이 너무 네, 많아서 요즘에는 정말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예. 화 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였고 그쵸. 하락률은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밸류를 믿거나 혹은 처음인데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예. 이거죠. 제가 최근에 2달 전까지 현직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증권업을 하고 있긴 한데 현직에 있었을 때 우리 권다영 앵커님 같은 분이 많은 금액이 물리셔서 왔다고 칠게요. 네, 오셨는데 물린 자산이 전자EX였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걱정해야 되는 경우는 코리아의 증시 역사상 아시다시피 모 바이오주, 모 2차전지 주식 이런 것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결론은 뭡니까? 밸류가 없는데 네. 그때의 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던 자산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걱정을 많이 할 때 핵심은 뭐냐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자산에 대해서 컨빅션 있게 하이바이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산의 대부분을 들어가세요. 그냥 한 번에 내가 먹겠다. 그리고 분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방에 매수. 2 종목은 많습니다. 한 종목 그냥 다 무슨 종목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물론 하락률은 매우 가파르고 역대급이었고 편하게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는데 미국의 리세션이 오지 않았는데 그거만큼의 주식이 빠진 거죠. 네. 빠졌는데 그 정말로 지난주가 굉장히 그런 극에 달했던 상황인데 지난주에 오셨었어도 네. 사실 조금 기다리십시오라고 걱정보다는 시간을 달랠 것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필요하다. 현장에 있었으면. 근데 그러니까 그거죠. 제일 화가 나는 건 펀더멘털이 안 깨졌어. 네. 근데 위기만큼 빠져. 네. 그러니까 버텨라. 네. 이거를 사실 맞는 말인 걸 알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냐면은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네. 많이 들어가고 높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평균 매수 단가가 한 2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 최근에 살짝 건드리긴 했지만은 네.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럼요. 근데 36만 원, 35만 원, 하이닉스 기준으로 290만 원. 가장 마지막에 포모에 빠졌었던 투자자분들께서 한 자산의 대부분을 한 번에 전자 50%, 닉스 50%, 혹은 전자 50%,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짜리.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가 네. 많이 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포트폴리오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라 하면요. 저희 이제 처음 출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포트폴리오 왜 짤까요? 안 터지기 위해서. 그렇죠.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안 깨지는 거는요. 내가 무분별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으로 따지면 3월 달에 이란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때 방산주 25% 들고 있었으면 반도체 안 팔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혹은 은행주 내가 30% 들고 있었으면 안 터졌어요. 네. 많은 자산이 높게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다. 물론 그때의 사회적인 분위기, 제가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작은 채널에서 높다 안 된다 노래를 부르지만 그거 몇만 명 안 되는데도 저 해봤자 뭐가 들렸겠습니까? 네. 사실요 광기에 어린 그때 매수는 너무 높았습니다. 그렇죠. 네. 끝도 없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1,500조짜리가 15%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거는 사실 엔비디아처럼 3년 전 엔비디아처럼 작년까지 올라오는 거 어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꾸준하게 오르다가 실적발표 세론 나와서 5일선 닫고 한 2주 3주 쉬다가 다시 올라가고 즉 시장의 의심을 적정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의심과 함께 다시 실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신상품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르는 게
주도주 및 역시 세계 1등 주식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돈은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보다 더 벌고 있긴 그렇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아직 6분의 1, 8분의 1 수준인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뭔가 우리의 마켓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간 우리가 7월은 지난 이야기고 네. 8월에 들어서면서 아주 약간이지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변동성이거든요. 네. 이게 하락을 하던 오르던 변동성이 크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줄어야 되는데 네. 줄 거라고 보세요? 변동성은 지금 줄고 있는 중 같고요. 저희 8월 지금 한 2, 3거래일 좀 지났는데 저희가 7월 말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요. 왜 대책이 이렇게 약하느냐? 3천만 원 상향된 게 말이 되느냐? 1억 원 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중간에 자산의 가격이 빠지면서 이미 AUM 아시죠? 순자산 규모 자체도 이미 3분의 1 토막이 7월 말에 난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좀 믿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기본이 75%에서 80%거든요. 요즘 최근에 올라와서 조금 줄었긴 했지만은 내가 들어간 자산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75%에서 80%가 날아갔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올라가려면 네. 400에서 500%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가격 기준으로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레버리지 종목의 특성상 가격 발현 기능, 그 가격을 누가 넣어줘야 되냐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가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LP가 왜 가격이 변동성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넣어주지 못할 만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넣으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운용사에서. 근데 주가가 빠졌는데 인버스 2배짜리가 마이너스가 나요. 그런 상품은 사실 어떻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럼요. 오를 때 2배 오르는 거 상품이라면 2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올랐는데 12% 올랐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10% 빠졌는데 인버스가 마이너스 난다. 이거는요. 사실 엇박자를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2010년도에 ELW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증권사 직원이 ELW 매매를 못 합니다. 근데 그때 저 있을 당시에는 매수 포지션만 하기로 규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봤거든요. 네. 제 돈 녹는 거 순식간입니다. 저 그때 대리 때였거든요. 사원 대리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꼬맹이 때. 그때요. 제가 지수는요.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맞췄는데 콜 위에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50포인트 올랐는데 10% 오르고요. 옵션인데 빠질 때 반토막이 납니다. 가격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 줄어들 거냐고. 네. 아마 이 변동성이 커진 원인은 레버리지 단일 종목 상품 때문에 그랬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네. 이미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뭐 나왔는데 그것이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시장은 이미 망가지고 있다. 그렇죠. 물론 이 대책 때문에 회전율이 줄어들고요. 현금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렇죠. 네. 혹은 증거금이 상향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기초자산이 빠질 때 발현 기능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정부의 정책이 더 기깔나게 나왔더라도 속도의 문제지 떨어지는 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동성은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관찰되는 현상은 네. 제 주식을 매일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 상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항상 3등이 이제 그거였잖아요. 레버리지든 레버리지 인버스든 하이닉스든 상품. 삼성전자든 근데 3, 4위에 드디어 코덱스 200, 그렇죠. 코덱스 레버리지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거는요. 시장 가격 발현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는 코덱스 200 안에는 아시다시피 200개 종목 시총 상위를 모아서 꾸러미를 꾸린 건데 패시브로 들어가면 같이 사게 돼요.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을 거고 현대 기아도 있을 거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한 있을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조선주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건전한 순환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2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거고. 네. 되고 있고요. 그렇죠. 되고 있고 가장 많은 피해는 뭡니까? 코스닥이었죠. 그렇죠. 6월 달에 이거 팔고 사실 저는 모든 채널 나갈 때마다 그때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매우 비판을 하는데
전자닉스가 5배, 6배. 근데 다른 종목은 20배짜리가 비싸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30배짜리가 10배로 빠지면 싼 거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비교는 같은 업종 내에서 싼 거 비싼 걸 따지는 거지 다른 업종에 대한 거를 비교하면서 이건 주식이 아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요. 네.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따지는 때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맨 예, 주식 초보 제일 때. 처음에. 네. 그러면서 저한테 혼나요. 맨날 그래. 혼났어요.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네. 근데 그게 전 국민이 동일시 됐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생각했죠. 지금 열어보니까 이런 건데 네. 사실 그때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안 냈죠. 사회적으로. 또 낼 수가 없었던 것도 있고. 제가 그렇죠? 내봤더니 네. 댓글이 네가 뭘 하냐고 공부해봐라. 그거를 공부해봐라 댓글을 제가 언제 봤는지 아세요? 건이? 언제 보셨어요? 2차 전지 때요. 아, 이게 네. 사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그리고 편향은요. 네. 내가 포지션이 많은 걸로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내가 들고 있는 거 좋게 보니까.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것에 반대로 하는 게 항상 주식이었어요. 저랑 앵커님 저랑 몇 년입니까 지금? 네. 거의 십수년인데 네. 저희 주식 보면 아시잖아요. 알죠. 이런 것들이 코리아 주식시장에서 항상 있어왔던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전자닉스였으니까. PR 5배짜리였으니까 6배짜리였으니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았다라고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옳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9,300 올라갔다가 일부 어느 정도 빠질 건 예상을 했어요. 대부분들. 근데 5,000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5,200까지는. 네. 이게 그만큼 그 중간에 변동성이 생긴 거고 얘기 말이 좀 와전이 됐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매우 줄어든다. 줄어들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요. 그리고 지금은 또 장세가 바뀌었어요. 장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외인 기관 주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번에 9,300에서 5,000까지 가면서 솔직히 말하면 개인들의 수급을 소위 털렸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지금 신용융자도 뭐 27조? 뭐 28조, 여기까지 예. 28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부터 생기는 현상은 그겁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이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올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내가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수익을 낸다? 네. 이거 어려워 보이거든요. 여우같이 해야 돼요. 여우같이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가끔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루분들이 네. 주식을 할 때 야구 얘기 배틀. 편하시고 네. 여우처럼 해야 된다. 오를 밑에 샀다가 오르면 팔고 좀 업종의 순환매를 아름답게 타야 되는데 예. 그렇죠? 리듬을 타야 되는데 거꾸로 타면 죽죠. 큰일 나죠. 아마 예전 국장의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정 수준까지는 리바운딩을 한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매매하는 수준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먼저 저도 좀 여러 채널 다녀보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과 댓글이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네. 화도 많이 나시고. 네. 그럼 그들의 강력한 화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장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승장과 저랑 앵커님 생각하는 상승장은 다릅니다. 주식을 좀 10수년간 20년 이상 보셨던 분들의 상승장과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있어도 상승장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인지 좀 하셨던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말하는 상승장은요. 건전한 순환매와 함께 종목들이 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 2달 동안 있었던 일은 그게 아니었고 전자닉스 레버리지만 왔다였고 나머지는 왜? 손절이 내 25%짜리 손절을 치더라도 전자닉스 하이닉스 레버리지 하루만 잘 맞추면 8% 빠지는 날 사면은 그 다음에 20% 올랐기 때문에 내가 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만연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시장은 올 확률이 매우 적지 않겠습니까? 매우 적어요. 매우. 그러면 8월장의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는 보세요? 일단 저는 뭐 아시다시피 거짓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할 줄도 모릅니다. 못 하세요. 네, 못합니다. 예, 못하는데 원래 이렇게 지수 밴드를 여쭤보고 대답할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밸류에이션 보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밸류에이션 7배, 뭐 6배 지금 코스피 하는데 5.5배입니다. 최근 2, 3일 동안에 최근 일주일 동안에 네. 밸류에이션 밴드로 대답하시는 전문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 며칠간 회자되는 거는 테크니컬 리바운딩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7,300. 7,300, 7,800 사이죠. 조정 비파 정도 나오는 거. 네. 이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사실 예전 시장에서는 네. 조금 없어 보였어요. 아, 그 분석 주식을 제대로 안 하면, 했네. 차트 보고 이렇게 에. 하고 뭐 하느냐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저기 시장도 이렇게 바뀌죠. 왜냐면은 최근에 한 3주, 2주 폭락 사태 때 대부분에 포함한 전문가 선배님들이 우리 그룹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렇죠. 버텨야 하는데 버티는 것도 버티고 정도 것이어야지. 한 5% 빠져야지 버티지. 네. 하이닉스가 18% 빠지면은 그거 어떻게 버티니까. 시총 1200조짜리가요.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모든 그 주식 유튜브라든지 주식 그 채널의 특징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논리적으로 설득한 수준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테크니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종목과 섹터를 같이 다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종목을 볼 때는 테크니컬로 보는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밸류에이션이 갖춰진 종목 가지고 테크니컬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지수가 테크닉으로 변한 거예요. 사실 격세지감이지 않습니까, 네. 앵커님? 여기까지 올라오면 뭐 팔아야 되고 여기 이러면 약간 좀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게 좀 회자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한 7,300 정도까지는 빠진 뭐 피보나치 수요를 하던 혹은 조정 하든. 비파를 하던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7,00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일단 개인적으로 리바운딩을 봅니다. 네.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근데 지금 미국장은 또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 돈 잘 버네? 결국에 또 M7 빅테크? 이것도 4년차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반은 동의라고 반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냥 최근에 발표한 4개 회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서였죠. 네. 했는데 주가가 좋은 건 후자 쪽이에요. 그렇죠. 후자 쪽의 핵심은 뭐냐면은 ROI, 돈을 좀 벌고 있다. 투자를 네. 해서 돈을 메타가 번다. 제일 약한 이유는 FCF. 제가 사실 FC 프리 캐시플로우를 방송에서 좀 있는 척하고 얘기할 줄 몰랐어요. 사실요, 잉여 현금 흐름은요, 사실 우리가 재무적으로 들어가서 회계 얘기할 때 그때나 얘기했던 우리의 방송 용어였는데, 그렇죠. 얘기한 적이 없죠. FCF가 지금 한 달 안쪽으로 미국에 회자되기 때문에 네. 결론은 어떻게 종합을 할 수 있냐면, 그래, 잉여 현금, 제 돈을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는데 투자는 계속 될 것 같아. 그런데 돈을 얼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거. 많이 회수할 수 있었던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하고 나오고 있는 아마존은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클라우드 보고 애저랑 돈 보고 겁나 있다고 벌고. 보고 하니까는 이거는 세고. 네. 결국은 시장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캐펙스를 봤어요. 그렇죠. 캐펙스를 보다가 이번 시장에서 한 폭락을 보면서 캐펙스에서 돈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큼 수익성으로. 그런데 우리의 핵심, 반도체 핵심은 빅테크의 수익성이 아니에요, 사실. 캐펙스가 얼마큼 지속되느냐예요. 아, 그렇죠. 미국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꽈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오늘부터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좋다잖아요. 네. 우리 돈 벌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얼마 전에 3분기 추정치 110조였다가 120조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빅테크의 순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결국은 그 글로벌 트렌드가 결국 벌고 있는 게 뭔데? 누가 돈 버니? 그렇죠. 결국은 이걸 우리가 하는 게임이잖아요. 주식 네. 투자 자체가. 네. 근데 헤게모니 자체가 그래, 처음엔 성장으로 이렇게 세게 땡겼단 말이에요. 성장은요,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렇죠. 사실. 아마존이 10년 전에 오를 때 돈 안 벌고 있을 때 몇 배 났잖아요. 그럴 것 같을 때. 근데 지금은 보는 게 성장에 대한 그림에서 돈을 얼만큼 벌고 있느냐로 지금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조금 더 짚고 싶은 게 이번 실적 너무 좋았고 다음 실적도 좋을 거고 내년 실적도 좋을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기별로 봤을 때 실적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7년도, 20년도 사이에 그거가 좀 회자가 네. 많이 돼서 편하게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때 차트를 보면 이렇게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전고점을 2번 두들겼어요. 네. 그때인데 몇 년 후에 어땠습니까? 하이닉스 적자 전환했죠. 네. 우리가 지금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저점 기준으로. 그러면 이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근적자 정도 수준으로 전환된 걸 프라이싱 한 거예요. 이미 지수는. 아. 그 이후에 3년 후에 돈을 더 벌지 덜 벌지를 우리가 지금 누가 저기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최태원 회장님도 모릅니다. 모르죠. 네. 요즘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네. 그렇죠. 모르는데 시장은요 이미 안 좋아질 것을 다 반영한 수치예요. 이미 가격에 다 반영했다. 이번 급락으로. 예, 반영 수치. 그럼 지금은 더 벌지 적자 될지 덜 벌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테크니컬 리바운드 형성되는 중이죠. 테크니컬 리바운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네. 정도로만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주 환원책 한대, 뭐 액면 분할 이야기도 나오고 썰도 많이 돌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말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물론 아까 그 기술적으로는 파생 상품 레버리지 나와서 더 커진 것도 맞지만은 중간에 우리가 전문가들도 헷갈렸던 이유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지난주부터 얘기가 바뀐 게 네. 반도체 이제 시크릿컬이래요. 아, 또 시크릿컬이래요? 이제 시크릿 바뀌었어요. 빠지니까. 아, 그래요? 근데 올라갈 때는 시크릿컬 LG 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조적인 성장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주가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음. 저희가 아까 서두로 돌아와서 인터뷰 서두로 돌아와서 PB들이 전자닉스 20% 30% 손절한 거 가지고 걱정을 안 합니다라고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올라간다는 얘기고 우리 앵커님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배당을요 네. FCF에 50% 한다면서요. 네. 그건 주주 매수할 거 아니에요. 주식 매수. 네. 그러면 매수세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빨리 정고점을 갈 수 있을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긴 갈 건데 그 길이 울퉁불퉁하냐 아니면 이전처럼 쭉 올라가냐. 그렇죠. 근데 이전처럼 쭉 올라갈 확률은 매우 적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매수세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논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털려요. 또 빠질 때. 실적은 좋아요. 3분기 때 120조 번대요. 근데 89조 4천억에서 120조면 30조 차이예요. 3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네. 웬만한 시 예산이 10조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오케이. 본질이 실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뭐 본질도 알겠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뭐 주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매매 전략적인 측면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본질을 수렴하는 거잖아. 사놓고 기다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네. 여기서 약간 심화 과정이 필요해요. 네, 심화 과정 심화 필요해요? 과정이 뭐냐면 네. 국장의 이해, 코리아 마켓 코리아 이해. 마켓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질 때는 무섭게 하고요. 오를 때는 못 잡게 해요. 맞아요. 못 따라.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막 290, 300 갈 것 같으니까 10만 원밖에 업사이드가 없는데 지금 땅속률 따지면 4% 3%밖에 안 되는데 제주인가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6만 원 수익 안 난다고 어떡하냐고 300만 원 가면 어떡하냐고 솔직히 그러셨잖아요. 포모에 빠져가지고.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래요. 빠질 때 무섭게 빠지고요. 오를 때 많이 올라요. 왜 그러냐면 파생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빠질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전쟁 난 국가보다 더 빠진다고. 네.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랬고요. 항상 그래왔었고. 네.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상 하지도 않는데 이미 우리는 금리 인상 한 수준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저는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뭐 주주환원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밸류업 정책 그리고 주가누리 방지법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꿰맞춰진다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2천에서 4천까지 5초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이 플레이어들, 이 안에 하는 플레이어들이 아직도 그 뭔가에 좀 옛날 단기 매매 방식으로. 성향.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얘네들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승질나 죽겠어요. 왜냐면은 많이 빠진 날 3시 45분에 선물이 마감하잖아요. 그 10분 동안 동시효과 때 1조를 확
높고 네. 그 다음에 뜨면 또 8월 이거 지금 며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들도 우리 마켓을 뭔가 구조적인 성장으로 봐는 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주식은 아까 말씀하신 펀더를 쫓아가잖아요. 실적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거죠. 쫓아갈 때가.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 있어요. 요거를 조금 쉽게 얘기하면 코리아 시장은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좀 떨어지면 사고 과하게 오르면 좀 팔고 아까 말씀드린 7,300에서 7,500 정도의 뭔가 기술적인 반등권이 좀 밑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7,900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 8,000을 뚫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점이 거기 돼 있으니까 뚫으면은 더 간다 할 거예요 또. 아, 근데 그럴 때 줄여야 돼요. 맞아요. 우리 시장은 그래요. 네. 제가 우리 격하게 공감하시잖아요. 네. 이게 우리 시장은 그래요. 네. 조금 더 갈고 같이 흥분하게 하면 그때 줄여야 되고. 근데 이거를 뭔가 아카데미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그쵸. 시장은. 그래서 아까 전략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8월부터 이제 9월 9월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8월은요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어요. 네. 큰 기업들이 7월 말까지 발표를 다 이미 했으니까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닝 시즌이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 남아서 엔비디아 이제. 엔비디아 하나 남는데 그때는 잘 엔비디아는 원래 잘 넘어가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굴 걱정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시즌부터는 뭔가 내러티브가 발동하는 시즌이에요. 그렇죠. 이 내러티브를 우리가 또 근데 우리는 지금 6월, 7월까지 어땠으니 딴 거 아니고 비싼 거 안 하고 삼성전자 5배짜리, 4배짜리만 할 거야 네. 했는데 다른 거 올라와 보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도주가 바뀌었다. 6월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주도 안 들고 있으면 바보 만들었으면서 바뀌었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주도주 뭔가 그 얘기하신 그 굉장히 그 오리엔트 되신 분들이랑 네. 같이 네. 예능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 깨지면 탈락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딴 거 해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를 때 30% 깨져 탈락하면 2번 탈락하면 계좌 그지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핵심 코어는 지키고요. 그렇죠. 나머지 나머지 일부 포트를 가지고 주도주를 매매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핵심은요, 수익은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요. 진짜. 진짜에서. 근데 여기가 주류가 되잖아요. 지금은 모두의 계좌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주류가 되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주식 언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냐면, 물론 그 몇몇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깔나게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테크닉적으로 진짜로 뭐 외국인 수급 들어 휘녕 확 샀다가 이제 많은 척 존경합니다. 네. 근데 저 안 해봤겠어요. 저 20년 했어요. 그것만. 근데요, 이게 그런 거에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DNA예요, 사실. 맞아요. 원래 그 친구분들 중에 게임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원래 몇 번만 하더라도 그 금방. 왕 깨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단타 잘 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통계학 하셨던 분들 단타 잘해요. 제 쉽게 경험으로. 얘기하면 내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 보시는 분이 그 해당하신 분이면 하셔야죠. 네. 저도 이제 약간 여진 열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솔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계좌 수익은요. 네. 이건 뭔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를 뭐 5일선 다 할 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건 매매예요. 솔직히 몇 프로 수익 안 나요. 보다는 정말로 지금처럼 어려울 때 내가 공부했던 거를 모아 넣어가지고 네. 얼마 전 삼성전자처럼 세게 쏠 때 그때 파는 게 진짜로 자산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라든지 신분이 업그레이드. 주식 하시는 이유가 배당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당대 할 건 미국 ETF 사세요 그냥. 배당 그럼- 잘 주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진짜는 8월에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요 시장에서 말려줄 거예요.
알려줄 거고 제가 이거 미리 찍었다고 미리 찍으면 그 사기예요. 그거. 솔직히. 점집 차리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미리 찍었다 날 따르라 하면은 이거는 네. 전문가에 좀 배팅 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뭔가 다른 그 이익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시장에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언스 끝났을까? 라고 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직은. 그리고 주도주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실적과 적당한 내러티브가 필요해요. 근데 적당한 실적과 내러티브 있는 것이 사실 AI랑 비슷해요. AI 파생되는 또 로봇이잖아요. 피지컬 AI. 여기다 AI 붙어 있네. 결국 요 안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반도체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그렇죠. 음. 혹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부터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시작된 신재생, 중소형주가 될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새만금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새만금 가봤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그거 지금 네. 여행 중이었는데 네. 처음 가봤는데 진짜 넓어요. 저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아, 공장 지을만하다. 아니 지을만 수준이 아니고 거기는 여기도 몇백 배인 것 같아 느낌적으로. 네. 차로 쫙 지나가는데 네. 와 여기 이렇게 넓었나? 처음 가봐. 음. 뭔가 로봇 단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모든 걸 다 현대처럼-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될 음. 건설, 원자력 이런 신재생 이것도 충분히 후보군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그러면은 그거는 지수 플레이가 아니고 개별주 플레이 플러스 코스닥 이야기인데 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려운 거 말 못하고요. 코리아 주식시장의 특징은 항상 이랬어요. 상반기 때는 뭔가 센 게 태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뭘 했냐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수익률 게임을 해요. 이게 아마 십수년 하신 분은 맞다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하반기에는 다른 것들이 태어나요. 다른 거 태어나는데 상반기에 태어났던 것보다는 성격이 다른 것들이 태어나요. 성격이 다른 거. 뭔가 이제 우리 상반기에 우리 규정 지차는 뭡니까? 그냥 수익 제일 많이 나셨던 분은 전자닉스 100% 물방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났어요. 그럼요.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수익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해봤자 빠졌었고 다른 거 해봤자 지수준을 못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거 하시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무조건 언더예요. 우리가 언더한다 그러잖아요. 네. 시장 수익률을 언더한다 표현을 하는데 밑에예요. 음.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다시 7월 말까지 정말로 어려운 시장을 겪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뭔가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수익률 게임을 하려면 네. 우리가 뭐 펀더멘탈을 보면서 이런 걸 매매하진 않잖아요. 네. 결국에는 성장주고 중소형주고 그건데 여기서 또 걸리는 얘기는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내려갈 면분이 좀 있나? 지금 당장 8월, 9월에 있나?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트럼프의 뭔가 입에서는 금리를 높일 만한 물가를 높일 만한 것을 갈만하면 빠질 확률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4.7 가니까는 타코 나왔잖아요. 네. 중간선거로 가면 갈수록 그럴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방향성입니다. 네. 계속 금리가 유지가 되면 그냥 그거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성장주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게 사실 우리 30년물이 5% 넘어서 뚫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이전의 로직으로 설명이 안 예, 되는. 30년물이 5.2%, 5.3% 가면서 이게 가면서 시장의 성장주를 못 가게 한다라고 규정짓는 팩터를 못 찾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 이전에도 올라왔었으니까는. 이전에도. 그렇죠. 비단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네. 이번만이 아닌데 시장은요, 어떤 시장입니까, 지금? 이미 대부분 종목이 조방원부터 시작해서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다 반토막이 나 있단 말이에요. 요 며칠 올랐더라도 보세요. 올랐더라도 10몇 프로 오른 거고요. 이제 하락 추세 돌린 거예요. 이제 구조적인 거 없습니다. GNC 에너지 하나예요. 신고가 난 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안에서 뭔가 신고가 나서 막 하지 않더라도 요 정도만 원위치만 찾더라도 수익률 게임은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원위치만 찾더라도 정상화 되더라도 시장에서 와 이제 주도주야 하지 않더라도 네. 여기서 지금 어떻게 신고가를 내는 걸 찾습니까? 올라가야 될 것만 절반인데. 그렇죠. 그러면 AI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차량의 기준 제일 많이 오르는 게 PCB거든요. 네. 결국 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실적이 있는 이 시즌에서는. 네. 그러면 이 금리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률 기준 4.8까지만 안 가면 돼요. 근데 만약 4.8 가더라도요. 저희가 고수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래요. 4.8이라 치고 4.5가 먼저 갈 것 같아, 5.0이 먼저 갈 것 같아. 그걸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방향성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4.8이 가면 네. 언론에서는 도배합니다. 이제 또 그쵸. 공포 분위기. 금리 올라서 성장주 못 간다, 주식 깨진다. 그러면 거기서 또 언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요. 가면은 저는요 4.5가 먼저 갈 거거든. 타코 나올 것 같고. 그럼 그때 늘려야 되는데 주식을. 오히려 그때 비중 그때 판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일단 지금까지 겪은 시장은 네. 우리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는 건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답답했어요 그동안. 답답했죠, 그죠? 네. 응.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네. 사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밴드를 볼 때 저희가 하방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밸류가 되니까. 90조 번 게 120조 번다고 하니까. 60조 번 게 80조 번다 하니까. 2026년도에 300조 벌면 27년도엔 400조, 500조. 8년도에는 700조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700조짜리가 700조 밸류에이션이 200조는 한다면 안 되겠지. 그 논리가 있는데. 네. 걔네들이 그냥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UBS에서. 네. 어디서?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몇 달 동안에 그 논리가 깨질 수 있으면 깨질 수 있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다 깨지면 큰일 나죠, 진짜로. 아, 그거는 그냥 팔고 떠나라는 네, 얘기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또 그때 다른 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은행이든 뭐 혹은 진짜 방어 섹터든 거기 통신이든 음식료든. 그렇죠, 음식료든. 그럼 또 그때 조금만 생길 거예요, 또. 네. 삼양식품 기억나십니까? 재작년까지요. 면비디아라고. 아, 정말로 지금 삼양식품 누가 얘기해요? 불닭은 여전히 맛있어요. 여전히 잘 팔리고. 네. 시장의 체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질문이 저 되게 와닿았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현재의 시장 전망을 바꾸시겠습니까? 저의 제가 말씀드렸던 네. 뷰를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AI가 내러티브가 훼손이 되는 거겠죠.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 2년 동안 없었어요. 최근 2년 동안.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에 대한 변화로 바뀐 거지 여기 가는 길은 그러니까 산업적인 길은 가는 게 맞고.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도 섹터가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이버가 슬슬 각광을 받잖아요. 하드웨어 갔다가 엔비디아 지분 투자 얘기도 있고 하니까는 하는데 이 얘기가 한 달 전에 제가 네이버가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죠. 어디 소프트웨어? 어디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 내러티브 안에서 업종이 바뀌는 거예요. 업종. 이거는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장 근데 우리는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60%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면 우린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제 머릿속에서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반도체 실적이 꺾인다 아니다 뭐 이것도 그건데 사실 지금 자꾸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 네. 이걸 의심하는 거잖아요. 일단 3분기 체결 중인데 네. 15% 20% 올라서 체결이 됐죠. 네. 뉴스상 언론상 확인하셨을 거고 그러면 4분기 때 가격은 또 어떻게 봐야 되고 내년 봐야 되는데 슬로우질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1분기 때 그렇게 올랐는데 이익률이 그렇게 냈는데 네. 자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엔비디아도 같은 길을 겪었어요. 과거에. 엔비디아 이익률 80% 86% 말이 되느냐 하다가 70%대로 빠져도 주가가 빠지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헤게모니 싸움. 그러면 지금 전자닉스가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주가를 누른다 뭐 한다 이렇게 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사실 지금은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고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을 오를 때 빠질 때마다 다들 설명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맞아요.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번에 우리가 주가가 더 간다 해서 안 간다 해서 그때 논리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전자에서 돈을 더 벌고 뭐 하는데 그래도 이번 시장에서는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건 생각이 들어요.
저도 회사로 옮기게 되면 나름 그 편한 제도권에서 네. 지금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 옮긴 이유도 네. 그래도 시장이 끝날 것 같으면 제도권에서 머물렀어야죠. 그죠. 근데 편하게 월급 받으셨어요. 그럼요. 고객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끝날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애니멀 스피릿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촉의 영역이에요. 이거를요 어느 누가 그럴듯하게 젠슨 회장님도 얘기 못 할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럼 그걸 저는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금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지금 실망을 했어요. 다시 폭발적으로 발현이 될 때 오르면은요 또 발현이 되겠죠. 우리 시장은 그래 왔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또 다른 컬러의 시장이 펼쳐질 거고 지수로 따지면은 또 정고 지금은 최근 2주 동안 정고점 가겠습니까? 물어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죠. 한 달 전에는 네. 12,000포인트 언제 가냐고. 만 포인트 언제 넘어요? 그럼 9,300일 때 출연했더니 네. 10,000포인트는 기정사실하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권행권님이. 좀 있으면 뭐 내일 모레면 언제 해요? 10,000포인트인데 네. 이거였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고 이 시장에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네.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떤 거를 내가 코어를 잡고 여기서는 털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요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잘해요. 그렇죠? 근데 증권사 직원들도 돈을 벌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싸게 산 자산은 그대로 끌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5,260인가요 저점이 5,200 그 갔을 때 얼마 전에 그때 너무 잘 잡았어요. 잘 잡았으면 그건 일단 한번 끌고 가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안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빠져봐야. 저희끼리 얘기할 때 네. 사실 이건 실전인데 네. A라는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 매수 단가가 15만 원인 분이 있겠습니다. 그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빠질 때요. 네. 팔라하고 안 할 겁니다. 아, 왜냐면- 그렇죠. 네. 근데요. 17만 원 아니 예를 들어 20만 원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럼 갔다가 깨질러 네. 팔라고 그럴 걸요. 이겁니다. 가격이 얼마큼 내가 싼 가격에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게 밸류에이션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돈을 벌고 이 계좌 이런 거는요 사실 네.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랑 매매랑은 다른 다른 영역이라고 영역이에요. 생각합니다. 이거를 먼저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해야 되고 그 다음 부분은 조금씩 배우셔야죠. 조금씩 매매를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8월 시작 스타트는 별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변동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AI 내러티브는 깨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V자 반등도 아닌 상황을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8월 개인 투자자들은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진 게 가장 전략적일까요? 일단은 메인 기간이 쌍끌이 들어오는 거 보는 게 맞습니다. 종목 면에서. 종목 면에서 네. 그 섹터도 그렇고요. 지금 7월 시장까지가 개인의 주도 시장이었다면 8월은 메인 기관이 주도할 게 당연할 거고요. 그들의 매매가 매우 빠릅니다. 참고로 그렇죠. 빠르고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살짝 흥분하게 하다가 또 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과연 핵심으로 무엇이 들고 오느냐. 최근에 보니까 일단은 몇 개 들어오긴 하던데 그나마 최근에 연속적인 게 신재생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나마 일단 2, 3일 연속적인 이것도 더 봐야 되는 거지만 봐야 돼요, 네, 일단은. 네, 추세를 봐야 네. 하는 거지만 그런데 추천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내용을 알고 그들이 수급을 봤을 때 확신이 갖는 걸까요? 수급만 쳐다봤을 때 드디어 돼 하는 건 달라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조선오팡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까지요. 조선오팡 망했냐 뭐 이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업황만 보면. 아 뉴스 봤을 때 신조선가 빠진 거 보이던데. 그것만 근데-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 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를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보여요. 또 네. 그게 또 하이드라인 나오니까 그럼 그렇죠. 또 팔게 돼. 네. 근데 오늘 어떠세요? 들어 올리죠 바로. 이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정상화의 과정인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7월달에 겪었던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배신. 외국인 들어오고 드디어 간다 하면 빼고 네. 아, 이제 빠졌습니다 하면 썩기 2번 걸리고 네.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는 걸 믿게 하는 거는요. 내가 그 업종을 파봐야 돼요.
그 업종에 대한 숫자가 있어야지. 그래, 이를 편하게 있어요. 그래, 빠져봤자 여기 수준이지 얘는. 해야지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차례가 됐을 때 올라가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가 믿음이 없이 외국인은 쌍그리 사는 거 샀다 칠게요. 샀는데 첫날이에요. 첫날 딱 잘 샀어요. 우리 첫날 좋아하잖아요. 처음 되게 중요해요. 처음 딱 해서 샀는데 살짝 밀어요. 또 팔아요. 그러면. 숫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밀 때 더 사요. 그럼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네. 더 사야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도 그랬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어땠습니까? 17.9% 올랐어요, 지수가. 근데 그 전에 손절 치신 분들은 저거 데드캣 바운스야 라고 아니, 하이닉스가 상한가 치는데 어떻게 데드캣 바운스예요? 시총 2위짜리가 상한가 치는데 이렇게 상한가인데 어떻게 데드캣 바운스냐? 데드캣 바운스는 2% 3%예요. 해봤자 5%. 네. 근데 월요일날 빠졌잖아요. 8%. 그러니까 안 된다. 네. 뭡니까? 뷰 자체를 7월 뷰로 보기 때문에 8월 달 못 댐비는 거예요. 업종도 똑같거든요. 제가 또 죄송한 또 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업종도 똑같아요.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빠질 때 처음에 상승 때는 그때 시작이니까 내가 들어가야죠. 근데 그걸 알아야 이 숫자는 명백해 했을 때 밑에 더 사는 거지. 비중이 늘어나야죠. 네. 비중이 늘어나야지 올라갈 때 많이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과정이 두어 번 반복이 돼야 돼요. 계좌별로 봤을 때 여러분의 매매. 8월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흔들렸고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과 계좌가 다 너덜너덜하기 네. 때문에 주가에 따라서 뷰를 바꾸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말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계획, 나의 가치가 명확하게 세워지는 8월이 돼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게 한마디. 시장이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업종과 종목이 달랐을 뿐이지 종목의 생로병사는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의 특징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편하게 고퍼에서 저퍼에 판다 똑같아요. 비쌀 때 다 의심할 때 사가지고 실적 발현될 때 파는 거. 예전 2차 전지가 6년 전에 그런 거예요. 폭스바겐 터지면서 시작을 해서 전환이 되는데 결국 2차 전지 보급되니까 끝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장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워킹했던 시장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예전의 잣대를 보면서 하나로 매몰되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은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요. 원전, 방산, 첨무 얼마나 그죠? 이번 전쟁 때 터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요, 우리 시장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이 변동성은 짜증이 나고 좀 버리고 싶지만 그건 저도 싫어요. 그렇지만 이 포트폴리오, 우리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지금 글로벌 프레임 안에서는 해볼 만한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열받았다면, 화나셨다면은, 저 알아요. 얼마나, 댓글 봤어요. 힘들었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네, 그죠?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네. 녹일 수 있는 8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8월장 전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머니 투자자문의 박현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